반갑습니다. 저는 JTC1 SC40에서 한국 대표 전문을 하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에 근무하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IT 거버넌스, 사회적 포용을 생각하는 기술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이름으로 이제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어디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번처럼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회적 포용 그리고 거버넌스 이런 말들이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베이스가 공대다 보니까 이 거버넌스에서 얘기하는 표준들이 상당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이 21년 차인데요. 사실 너무나 놀랍게도 올해부터 저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좀 와닿고 왜 필요한지를 정말로 이해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얘기와 같이 저희가 제안했었던 표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 표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UN 2030 지속 가능성 달성 목표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각 표준 협회들에서 모든 표준에 저 개념들이 어떻게든 좀 링크가 돼야 된다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저 내용들이 IT 표준에 도대체 어떻게 링크가 돼야 되냐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3년에 런던에서 SC40 총회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모든 화제가 저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기업에 있다 보니까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쪽에 주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거버넌스 쪽에서의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저중에 포용적인 사회라는 키워드에 좀 마음이 갔습니다. 그 JTC1 SC40의 워킹그룹 1은 IT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IT 거버넌스에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문서는 38500이라는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IT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인가라는 어떤 지침을 제시하고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반 정도 분은 제 생각에 그 지침을 읽으시면 이게 뭐야 당연한 소리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런던 미팅 때 실제 다양한 IT 기술 중에서 저런 IT 거버넌스가 잘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었고요. 의외로 아시겠지만 글로벌 전문가분들은 저런 소셜 인클루전 이런 개념에 환호하시고 막 적극적으로 지원하십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그 파도에 밀려서 백서까지 나오게 되고 저희가 그 모든 힘을 받아서 쭉쭉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TR 문서로 38509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발표라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38500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느꼈던 이야기를 하나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38500은 보시다시피 IT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조직이 IT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제가 읽으면서 조금 그랬던 게 뭐 인간이 하던 일이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 뭔 뻔한 소리지? 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요새 모든 IT 기업이 꽂혀 있는 부분이 AI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를 가지고 다양한 업무 자동화나 효율화를 시도하면서 이런 원칙이 없었을 때 이미 보험업계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을 AI로 대체시키면서 그냥 효율화 시켰었고요. 제가 최근에 무슨 조사를 할 일이 있어서 매일 1000개의 주소를 받아서 메일을 보냈더니 한 100개 가까이 98개의 메일이 저한테 반송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뭐지 하고 그 메일 주소의 사용자를 찾아서 다 확인을 했더니 그 98개, 100개 중에 거의 10%에 해당하는 그 메일 주소가 로봇사원 1, 로봇사원 2, 로봇사원 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했던 일들이 이미 로봇, 엔진이나 또는 AI 기술이 적용돼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번도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표준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재밌었던 건 제가 좀 늦게 결혼을 해서 너무 제 개인사를 많이 오픈하는데 아이가 이제 겨우 9살입니다. 근데 저희는 질문을 잘하는 아이가 살아남는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기 전에 동화책 대신 챗 GPT에게 질문을 한 가지씩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떤 누구와 어떤 누가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를 9살 아이가 듣기 좋게 재미있게 좀 길게 얘기해줘. 자기 싫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친구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장난이 치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냐면 사실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리얼한 워딩인데 여기서는 이제 말을 살짝 바꿔서 이런 멘트를 한 거죠. 9살 아이가 들으면 소름이 꽉 끼쳐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좀 더 잔인하게 구사해서 얘기해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9살 아이에겐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왔죠. 이게 바로 착한 IT 거버넌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어떤 규제가 있었던 게 아니지만 우리는 지키고 있었고 또 뭔가를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할 때 이런 표준이 분명히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찾았던 표준들이 38500 그리고 이 38500은 효과적인 IT 거버넌스라면 그 위에 저희가 쓰였던 거는 전체 착한 거버넌스, 선한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씌웠습니다. UN 이스캡에서 얘기하고 있는 좋은 거버넌스는 참여, 합의지향, 책임감, 투명성 이런 8가지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SO 3700에서는 조직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하면 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표준들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거는 IT 거버넌스가 어떻게 하면 선함을 지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원칙, 모델,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고 그래서 그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명확한 지시가 없었을 때 방향을 보고 판단해서 지킬 수 있는 룰을 만들어서 제시하자라는 목적이었습니다. 3700에서 말하는 원칙들은 이제 기본 모델을 가지고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제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리더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반드시 IT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37000의 개념과 또 38500을 근간으로 우선 거버넌스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IT 기술은 다 아시겠지만 뭐 웹 홈페이지 이런 거 쓰다가 이제는 다 얼굴에다가 그 안경 하나씩 쓰시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회의도 하시고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IT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또 사람은 그 기술과 어떤 행동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예측하지 못한 범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은 뒤늦게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규제 투자가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랑 연결된다라는 개념으로 조직에 가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주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IT를 관리할 때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EDM, 계속 평가하고 어떤 지침과 원칙을 가지고 평가하고 모니터하고 그리고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을 계속 참여시켜서 그들의 니즈가 뭔지 확인하면서 변화하고 살아있는 이런 체계들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IT 거버넌스에서 궁극적으로 넣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38500이라는 IT 거버넌스에 대한 건 있었는데 여기에 도대체 선암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킬 것이냐, UNL에서 말한 2030의 개념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디지털 인클루전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제 많은 디지털 기계가 있는데요. 이 많은 디지털 기계에 대해서 장애가 있는 분들을 고려한 개념은 지금까지는 웹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웹은 눈이 안 보이셔도 청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는 뭐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규제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웹 접근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IT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 이런 접근성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들어가야 되는 VR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어떤 표준화된 제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여기 교수님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가이드가 잡히기 전에 기업에서는 뭔가 실행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저런 가이드가 없어도 많은 아이디어를 고민을 해서 그 기업의 제품들에는 저런 디지털 인클루전을 배려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은 이 접근성이나 합리적 편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모든 정보, IT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웹에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세웠듯이 장애가 있는 분들도 오셔서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VR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런 거를 이제 가이드를 할 때 기업이 자꾸 이런 부분을 투자나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어코모데이션이 지나치면 안 되지만 합리적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오픈돼야 되는데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고객 범위를 만들어내고 그 고객의 로얄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 어코모데이션은 아까 앞에서 잠깐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모든 장애가 있는 분들이 동일하게 시스템에 들어와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어세서빌리티입니다. 접근성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정인께서 이 공통으로 배려한 사항들, 제공한 고려한 사항들에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분을 위한 추가 지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코모데이션입니다. 기업은 어코모데이션은 대응,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의 범위를 가져야 하고, 또 그 전에 모든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사회적 포용이 일어나는 거고, 이걸 통해서 그 다양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장애가 있는 분들이 게임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장애가 있는 분들이 메타버스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미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회적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단지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즈니스 케이스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미 선도적인 기업들에서는, 선도적인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은 이런 어세시빌리티를 고민을 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들께 음성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그 컬러블라인드 생맹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색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준다든지, 또는 요새 인지장애자 분들께서도 많이 계셔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레벨을 낮춰서 접근할 수 있는 로직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로블록스라는 게임 회사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로블록스, 오큘러스 이런 회사들은 이미 게임을 하는데 또 메타버스 VR을 이용하는데 이제 컬러 블라인드를 고려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시각장애자를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 음성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버스 안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그 메타버스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팡이를 개발해서 그 지팡이에 부딪히는 촉감, 소리 이런 진동 같은 것들로 그 장애가 계신 분들이 충분히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그 약시를 위해서 선명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 느낌으로는 많은 분들이 스트리트 파이터를 했을 것 같은 세대이신데 이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는 게 어떻게 시각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실제 상당히 높은 랭킹에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파이터는 새 버전을 낼 때마다 항상 그 게이머들을 존중하면서 그분들을 위한 기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예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이드가 없습니다. 아직은 기준이 없고 업계가 각자 자기의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업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는요, 시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선의로 먼저 저런 기능들을 지원해서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다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기술 개발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각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 모듈들이 서로 호환이 되거나 어떤 표준이 없기 때문에 약간 어떤 회사에서는 1, 2, 3을 지원하고 또 다른 회사는 그걸 하지 못하는 이런 차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SC40 워킹그룹 1에서 하고 싶은 일은 VR이든 메타버스든 앞으로 나오는 다양한 IT 환경에 소셜 인클루전을 고려해서 이들에 맞는 어떤 가이드가 공통적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밸류가 뭔지, 또 그게 조직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되려면 어떤 동인이 필요한지, 또 이들의 요구사항을 계속 듣고 더 발전시키려면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들을 원칙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 인체 공학에 대한 표준, 접근성에 대한 표준들을 커버하면서 공통의 원칙, 프레임워크, 그리고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기업에서 장애가 있는 분들을 고려해야 됩니다라는 것까지는 쉽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만들고 사용하는 IT 기술이 인간의 다양한 행동 중에서 장애가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선하게 그분들을 고려해서 관련된 시장을 찾고 결국 그 시장을 찾아내면 그분들은 우리 비즈니스에 로얄티 있는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큰 개념을 열어서 증명하고 가이드를 제시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SC40 워킹그룹 1에서 이 표준을 제안하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